그 흥부전 우리 또 이거 흥부. 이것도 뭐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이거 정말 그 마음씨 착한 그 흥부가 복을 받고 정말 마음씨 고약한 놀부가 뭐 진짜 그 결과적으로 뭐 벌 응징을 받고. 당한다, 네. 벌을 받는다. 근데 여기에도 묘한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두 사람 형제죠. 네. 네. 근데 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 놀부,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아. 그것도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같은 집안인데. 장자승계인가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도 비밀이 있어요. 장자상숙제. 조선 전기 같으면 흥부전이라는 소설은 성립하지 않아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 자녀들에게 재산이 공평하게 상속이 되니까 또 거기서 수학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장자상속제가 성립이 되면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이 뭐 요즘으로 치면 몰빵이 되는 거죠. 첫째 아들한테 다. 그렇죠. 다 가버리죠. 거기다가 또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가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뭐 비슷한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수확량 같은 게 비슷해요. 근데 후기로 가면 농업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논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 과일도 심고 뭐 원예 작물도 심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아, 농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의 포인트는 장자상속제. 거기다가 부농과 빈농의 차이가 형성되는데 부농의 대표가 놀부, 빈농의 대표가 흥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상속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흥부전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놀부네에 갔던 흥부가 몽둥이로 실컷 맞고 돌아오니 그것을 본 흥부 마누라 바깥으로 뛰어나가서는 덜컥 주저앉으며 태산같이 쌓인 곡식 누구를 주자고 아껴서 이리 몹시 때렸을까. 어떤 사람 팔자조와 장손으로 태어나서 선명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데 누구는 버둥대도 이리 살기 어려울까. 차라리 나가서 확 죽고 싶소. 라고. 이야 잘 읽는다. 역시 아나운서네. 약간 감정이입이 됐어요. 어떤 사람 팔자조와 장손으로 태어났어. 이 놀부 이야기죠. 선용제사, 조상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데 누구는 버둥대도 이리 살기 어려워. 여기가 바로 이 흥부전의 열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장자상속제의 정말 수혜를 받아가지고 재산 다 물려받아서 잘 살아가고 흥부와 같이 그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또 흥부는 또 그렇게 자식이 많아요. 아, 저는 그게 부양가족. 조금 물론 이제 둘째로서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도 너무 많이 낳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시대도 좀 더 과장적으로 해서 안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자식까지 저렇게 많아서 부양할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흥부라는 캐릭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그 견해도 요새는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흥부에 열광을 하죠. 왜냐하면 장자는 어쨌든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장자 밑에 차남들은 여러 명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 또 놀부를 주인공으로 하면 이게 안 읽혀요. 몇몇 장남한테만 선호되는 그런 소설이 되는데 이게 정말 수많은 이 소위 말하는 차남 이하 사람들은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부들도 부농보다는 빈농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을 흥부로 설정을 했다. 또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은 내용인데 박을 타는 장면 슬근슬근 톱질해서 나오죠. 그죠? 근데 톱질한 것까지는 다 알아.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온지는 잘 몰라. 금은보화. 쌀, 지금 기록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환원주, 소경눈을 뜨게 하는 계안주, 벙어리 말하게 하는 개언주를 비롯해서 불로초, 불살. 이 시대도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 관심 많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게 동몽선습, 사략, 통감, 논어, 맹자. 책이 나와요, 책이. 야, 이거 박을 탔는데 와, 책까지 나오고. 책이 나온다고. 야, 지금 생각하면 이거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책이 농민들에게는 보물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다. 아. 이 과거에도 응시할 수 있고 실제 조선시대도 농민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근데 농사 짓고 이렇게 시간 너무 이제 나지가 않으니까 여유가 안 되는. 합격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흥부전에서 나오는 책하고 묘하게 일치하는 그런 자료가 바로 이 김홍도의 풍속화 중에서 자리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 부모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죠. 아이는 뭐 하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네요. 책을 보고 있죠. 네.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테니 너라도 어떻게 공부해라. 공부해가지고 아. 출세를 하라. 이런 당시 사람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열망 같은 이거하고 흥부전에서 나오는 박에서 나오는 책하고 묘한 일치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연결이 되네요. 예, 연결고리가 있죠, 그죠? 네, 부모님 약간 교육열이 사실 이때나 저때나 같네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도 흡사하고 우리 예전에 한 60, 70년대 정말 부모들은 뭐 가진 그 험한 일 하시면서도 자식 교육을 위해 가지고 맞아요. 헌신했던 이런 모습하고도 오버랩되는 장면들이에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자상속지 이야기, 거기다가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 이 빈농과 부농의 차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소설이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흥부도 놀부를 용서하고 결과적으로 이 계층 간 갈등 없이 고르게 좀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면 뭐 복을 받는다. 갈등을 해악으로 넘기는 그런 기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흥부와 같은 그런 대박을 기대하는 또 이런 심리 같은. 나도 언젠가 흥부처럼 이렇게 힘들어도 뭔가 기회가 올 거야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있는 소설이 흥부전이다.